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인데요. 2021년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박완서 선생님의 10주기 기일이에요. 10년 전 오늘 박완서 선생님이 지병으로 타계하셨는데요. 사실 박완서 작가님만큼 생전에 썼던 작품들이 정말 계속 꾸준히 읽히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서랍 속에 있던 미발표 원고들이 정리돼서 나오고, 선생님의 인터뷰들이 모여서 나오고, 또 얼마 전에는 선생님이 그동안 쓰신 책들을 묶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만 묶어서 책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박완서 선생님을 좋아하는 후배 작가들의 엔솔로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작가를 기억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방법, 거의 모든 방법이 동원돼서 어떤 상징이 된 이름인데, 그런 박완서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딱 10년이 되었어요. 3주기, 5주기 이런 식으로 기일마다 이런저런 책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10주기이다 보니까 출판사들, 서점들에서 이제 독자들과 다시 한번 박완서 선생님 작품들을 같이 읽자 하는 노력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 그 중에 제가 오늘 3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설 2권과 에세이 1권인데요. 짠! 굉장히 표지 느낌이 다르죠. 어떤 모던한 표지와 클래식한 표지의 2권입니다. 2권 다 모두 기존에 나왔던 책들의 리커버판이에요. 그리고 알라딘 서점의 한정판입니다. 하나는 민음사에서 나온 리커버판, 하나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리커버판입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리커버판은 저에게 보내주신 책이에요. 사실 이미지로 먼저 보고 굉장히 실물이 궁금했던 책인데 실물 느낌이 훨씬 좋더라고요. 이렇게 도톰하고 펼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0주기 한정판에 걸맞은 특별한 표지로 나온 책입니다. 리커버판에서 보통 제목을 바꾸는 일은 흔치가 않은데, 이번에 지렁이 울음소리라는 제목으로 바뀌고 수록작 7편의 순서도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의 감각으로 좀 새롭게 재해석해서 편집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순서와 제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 소개에 봤더니 그 이유가 적혀 있더라고요. 박완서 선생님은 원래 1970년에 여성동화라는 여성지의 남옥이라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만한 그 작품으로 데뷔를 하셨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지에서 대중소설을 쓰는 작가라는 이미지가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실린 단편 지렁이 울음소리가 당시에 문학가지성사에서 펴내던 문예지 문학가지성, 그게 그 당시에는 어떤 당대 문학의 첨단, 권위였던 잡지였는데, 그 잡지에서 지렁이 울음소리를 재수록하고 거기에 대한 비평을 이제 덧붙인 거죠. 그러면서 이 작가가 재발견되고 이 작가의 문학에 초점이 맞춰지고 했던 어떤 결정적인 순간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것을 작가님의 따님이자 역시 같은 작가인 호원숙 작가님께서 민음사 편집부에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이 지렁이 울음소리라는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 편집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호원숙 작가님께서 에피소드를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럼 편집부 입장에서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너무 즐겁게 바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큰 시도이기도 하죠. 남옥이라는 작품이 워낙 인지도가 높은 작품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표지, 새로운 제목으로 다시 한번 재탄생한 작품집입니다. 뭐랄까, 이렇게 현대적인 느낌으로 해석된 박완서 선생님 표지는 흔히 보기 어려워서 그런지 계속 눈길이 갑니다. 저도 이 지렁이 울음소리라는 작품을 정말 좋아해서 이 작품이 맨 앞에 놓인 걸 보니까 괜히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이 책은 박완서 선생님의 초기 작품들을 7편 만나실 수 있는 초기의 작품 선집입니다. 최은영 작가님의 추천의 글과 박혜진 문학평론가의 추천의 글이 이번에 새롭게 실렸어요. 2번째 작품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기나긴 하루. 이 책도 역시 알라딘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10주기 한정 리커버판입니다. 표지 굉장히 아름답죠. 우리가 박완서 선생님을 딱 떠올렸을 때 그 느낌, 따뜻하고 다정하고 뭔가 품이 굉장히 너른 그 이미지가 잘 담긴 표지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순수하고 근원적이고 고향 같고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것을 자신이 표현하고 싶고 그 집을 떠올렸을 때 그 노스텔지어 속에서 생각하게 하는 나의 지난 날들, 거기에 이제 주목하는 화가라고 해요. 이제 이 느낌과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 표지 디자이너가 또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사실 박완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일주기에 맞춰서 출간이 됐던 책이에요.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묶으신 소설집이 친절한 복희씨라는 소설집인데 그 소설집을 묶은 이후에 쓰신 마지막 단편 3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김윤식 평론가, 신경숙 작가님, 김혜란 작가님 요 세 분이 추천한 박완서 선생님의 단편 3편이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영철 평론가의 해설이 덧붙어 있어서 총 단편 6편과 해설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에요. 박완서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젊은 작가상 심사를 하시려고 계속 작품을 읽고 계셨어요. 투병 중에도 읽고 쓰는 것을 멈추지 않은 분이시고 예전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죽을 때까지 현역 작가로 남는다면 행복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많이 회자될 정도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읽고 쓰는 것을 멈추지 않은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마지막 단편 그 3개를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기나긴 하루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에세이는 이것은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호원숙 작가님이 펴낸 에세이입니다. 세미콜론에서 나오고 있는 땡 시리즈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엄마 박완서의 부엌, 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얇은 요 땡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이 책도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려야겠죠. 담당 편집자랑 제가 친구 사이라서 가끔 책을 주고받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립니다. 호원숙 작가님은 박완서 선생님이 생전에 머무셨던 그 아치울 집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머물고 계세요. 그래서 엄마가 살던 집에서 지난 10년을 보내고 엄마가 쓰던 부엌에서 내가 밥을 짓고 요리를 하고 그 순간순간 엄마를 그리워하고 어린 시절의 엄마를 추억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짤막짤막한 에세이들로 엮으셨어요.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 가족들에게 어떤 엄마이고 어떤 작가였는지를 살펴보시고 싶은 분들께는 이 작품을 권합니다. 박완서 선생님이 그동안 남긴 작품들이 잘 정리되어서 나오고 인터뷰집도 나오고 여러 형식으로 책이 계속 나올 수 있었던 게 전부 호원숙 선생님 덕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가 남긴 세계를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독자들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에 정말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책이 10주기에 맞춰서 나와서 더 애틋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박완서 선생님 작품들은 워낙에 정말 한국 현대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것을 개인으로 통과해왔던 시간, 여성으로서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나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의 가치로도 물론 굉장히 뛰어나고 상징이 된 존재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앞서서 너무 재밌고 일단 너무너무 재밌고 한국어를 이런 식으로 쓰는 작가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요즘 젊은 독자분들 혹시 잘 모르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문학사적 위치나 작가들이 사랑하는 작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수식을 다 빼고 그냥 재밌는 소설로라도 편안히 접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갖는 여러 의미와 후광과 아우라와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작품을 읽으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완서 선생님 10주기에 맞춰서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일을 하러
하겠습니다.